자, 재무상태표 세부고찰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관련해서 자, 우리 수업용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종종 출제가 되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 채무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야, 이미. 한번 눈팅만 딱 하고 넘어가죠. 복습입니다. 자, 채권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됐다. 즉, 상거래와 관련됐다. 이런 얘기예요. 상품의 매입 매출과 관련됐다. 여기서 이제 받을 돈, 채권이죠. 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으로 계정 과목을 실무적으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음을 갖다 상대방한테 뭐 그냥 그었다. 상대방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받을 돈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받으러옴 계정으로 어쨌든 뭐 받을 돈입니다. 채권입니다. 자, 요게 이제 외부로 이제 공시될 때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해서 외부에 공시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이 합쳐진다고 그랬죠. 합쳐져서 이제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공시가 되게 잘 돼 있다는 얘기죠. 뭐 이제 사례로 뭐 재고자산, 상품 같은 걸 뭐 외상 매출했을 때 영업활동 관련이죠. 상거래 관련.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제 비상거래, 상거래 관련 없는 거, 토지를 매각했다, 외상으로 매각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 계정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 드렸었죠. 자, 거기 예에 있는 것처럼 뭐 토지를 외상으로 매각했다. 토지를 팔고 받을 돈이 있는데 외상이에요. 미수금, 못 받은 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입니다. 줄 돈. 자, 상거래 관련, 영업활동 관련되면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급어음. 실무적으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사용하더라 하는 얘기죠. 자, 역시 외부로 이제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 실무적으로는 기중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만 외부에 공시할 때는 뭐다? 매입 채무로 통합된다 그랬죠. 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예에 재고자산을 외상 매입했다. 뭐 상품을 외상 매입하거나, 자,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이제 외상입니다. 예, 뭐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그었다. 이런 얘기예요.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이나 이런 쪽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관련,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활동 관련돼 있으면 이제 어음이 결부가 되면 이제 받으러옴,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계정 과목이. 하지만 영업활동 관련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그었든, 어음이 어떤 뭐 수수가 됐건 상관없이 싸잡아서 다 별도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다 그냥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선수금, 선급금 얘기도 뭐 계속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볍게 써볼까 그냥. 아주 뭐 유명한 그 물건이라서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이다 해볼게요. 자, 매입자 입장에서 이제 사고 싶은데 아직 물건이 없어요. 너무 잘 팔리는 물건이라. 자,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금을 주죠. 야,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줄 테니까, 응? 나 확실히 나한테 파는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는 계약금, 선급금 나가죠? 선급금, 계약금. 우리 교재대로 하죠. 10원. 그 다음에 현금 10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랬다가 이제 잔금 다 주고 이제 들어왔다. 그럼 상품하고 들어오죠. 계약금, 잔금 합친 게 30원이다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선급금 사라지죠. 10원. 그 다음에 현금. 이게 뭐예요? 잔금. 나머지 20원 주고 상품이 들어오더라. 자, 매출자 입장에서는 뭐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수금 들어옵니다.
자, 현금 잡고, 현금 10원.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처리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잔금 받으면서 물건 인도될 때, 매출을 인식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선수금 털고, 10원 털고, 나머지 잔금 20원 받고, 합쳐져서 이제 매출 처리가 들어가더라. 자, 앞서서 뭐 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봤던 얘기예요. 봤던 얘기인데, 자,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가, 뭐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일단 급여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장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급여를 종업원한테 다 주질 않죠? 종업원의 그 갑근세, 소득세죠? 소득세 뜯어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또 사장이 대신 납부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만 딱 뜯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이제 4대 보험, 4대 보험도 있죠? 4대 보험이 이제 근로자 부담분도 뜯어서 가지고 있다가 뭘로 처리합니까? 잠시 머무는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그래서 예수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죠. 현금으로, 급여로. 차인 지급액을 현금을 지급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예수금 이제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 이제 차변에 써주면서 털고 나머지 이제 그 회사 부담분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게 뭐 이만큼 100이 있다 그러면은 회사나 사장이 그 반을 갖다 대신 부담한다 그랬죠. 그 대신 부담하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이제 복리후생비, 고용산재보험 회사 부담분은 이제 보험료 처리가 돼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자, 어쨌든 예수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종업원의 소득세, 가근세와 종업원의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뜯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대신 납부하더라. 납부할 때 이제 예수금 잡았던 계정이 사라진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4대 보험 관련해서 지금 실무적인 얘기를 갖다 이제 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이제, 저렇게 회계 처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몇 %를 뜯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뭐 상식적으로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4대 보험과 관련된 예수금 이 처리죠. 또 회사 차원에서 어떤 그 회사 부담분에 대한 그 비용 처리, 그 과정을 갖다 그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어떤 그 퍼센티지나 어떤 금액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용하고는 관계없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아요.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를 갖다 이제 하셔야 될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회계부서나 재경 담당 이렇게 계시면은 격리 반드시 이런 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수업용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그 메커니즘이 수업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숫자, 몇 %가 들어가 이런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고 있다. 몇 %를. 실무적인 얘기다. 좀 먼저 말씀드리고, 자,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한번 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어떤 종업원의 급여가 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4대 보험이 어떤 식으로 띠껴가지고, 얼마가 최종적으로 종업원한테 지급될까? 자,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100만 원이라면 먼저 국민연금이 이제 뜯어갑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국민연금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심해요. 뭐 대선 후보나 누가 나왔을 때 국민연금 폐지해버리겠다 이러면 저는 그 사람 찍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급여가 100만 원인데 국민연금을 몇 프로를 뜯을까요? 자, 우리 실무적으로 9%가 뜯깁니다. 적을 것 같죠? 거의 10%잖아요. 10만 원인데 10만 원. 커요. 큽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사장하고 근로자가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종업원이 내야 될 9%인데 그 중에 이제 50% 반은 이제 종업원이 부담하고 반은 회사가 대신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왔던 우리 4대 보험의 근로자분 이게 요거죠. 그걸 이제 50%만큼만 뜯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낸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50%는 회사가 대신 내준다. 대신 내주면서 무슨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다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건강보험이 있죠? 자, 건강보험이 지금 몇 프로일까요? 5.33%를 뜯어갑니다. 자, 물론 이것도 회사와 사장이, 종업원과 사장이 50대 50 이렇게 부담해요. 회사가 50%를 대신 부담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종업원 하나를 갖다가 급여 신고, 직원 신고를 하게 되면은 회사 부담 분위기 생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부담됩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장기 요양보험이다 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가 딱 있는 상태에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별도로 징수해버리면은 4대 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리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서상 조세 저항이 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다가 이게 살짝 묻어 나와요.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료 고지서는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거기 싹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얍삽하죠. 얍삽해요. 그렇게 묻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건강보험료. 즉 급여의 5.33%가 이제 건강보험료죠. 그거의 6.55%가 장기 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가 됩니다.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회사가 50대 50으로 회사가 이제 50%를 부담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자, 그 다음 고용보험. 자, 대부분들 실무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리는 거다 말씀드렸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반드시 이런 업무를 갖다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용보험. 자, 급여의 0.9%가 뜯겨요. 자,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또 회사와 근로자가 50대 50, 회사가 50%를 부담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까 직원 한 명 쓰면 그냥 회사 부담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 산재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일반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 해당 업종이 있습니다. 딱 벌써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좀 위험한 곳에 일하는 사람들, 제조업이나 이렇게 있죠. 건설업 이렇게 특정 업종인 경우면 이제 산재보험이 이제 징수가 되는데 이거는 산재보험 요율이다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막 아주 실무적으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내가 무슨 업종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거기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요율이라고 그냥 쓸게요.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 요율이다. 야, 요거는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게 뭡니까? 회사가 100% 부담해야 돼요. 근로자 부담하는 거 없어요. 회사 전액 부담, 100% 회사 부담. 자, 요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그 다음에
회사부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삐뚤어졌죠. 이런 거 못 참습니다. 그래도 또 삐뚤어질 거야 또. 됐네. 자, 근로자 부담분을 한번 해보자. 자, 100만 원에 9%. 9만 원이죠. 9만 원. 거기에 이제 반반씩 하는 겁니다. 4만 5천 원.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치겠습니다. 자, 합쳐가지고 5.33%. 또 그 금액의 6.5%. 그래서 5대5로 나눠보면은 28,390원이 나와요. 28,390원. 28,390원.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죠. 자, 0.9%. 100만 원에 곱하기 0.9% 한 다음에 5대5로 나눠가집니다. 4,500원 나와요. 고용보험은 통상적으로 얼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산재보험, 종업원 없다고 그랬죠? 빵원. 일정 요율, 대충 한, 금액은 좀 작기 때문에 한 2,500원 할게요. 2,500원. 자, 요렇게. 자, 그럼 합계를 내볼까요? 자, 합계. 자, 근로자 부담분 계산해 보시면 77,890원. 이렇게 나오고. 자, 회사 부담분 81,390원. 여기 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0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직원 한 명이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게 100만 원 중에서 77,000원을 부담해요. 대략적으로. 거기다 회사가 부담하는 거 보세요. 8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15만, 16만 원. 100만 원에 16만 원이 뜯긴다고 생각해보세요. 크죠? 그죠? 큽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보시고. 자, 이제 회계 처리 한번 보자. 자,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예수금 나왔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드륵 숫자 하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급여. 100만 원. 자,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 예수금. 요거죠. 갑근세 일단 고려하지 말고 갑근세 빼고 77,89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차인 지급액. 종업원한테 얼마 줍니까? 100만 원에서 77,890원 빼면은 92만 2,110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100만 원에서 77,890원이 빠져나가니까 직원 스스로 저 4대 보험 가입 안 할래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하기 싫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금 없어지죠? 예수금. 77,890원. 자,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거. 여기 뭐다? 세금과 공과. 이건 뭐다? 복리후생비. 이건 뭐다? 보험료. 해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45,000원. 복리후생비 28,390원. 보험료 합치면 얼마예요? 7,000원. 그래서 총 현금이 다 합치면은 158,280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자, 회계 처리가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몇 퍼센트 이거는 뭐 변경이 뭐 조금씩 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를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대체도 앞에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이나 어떤 장기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개정 대체를 해줘라. 1년 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 개정을 나타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자, 장기 차입금을 차입했습니다. 현금 들어왔죠?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예요. 잡아놔요. 근데 만기가 1년이 도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없애버리고 새로운 유동 부채인 유동성 장기 부채를 탄생시켜요. 계정 대체를 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다가 뭐 만기를 1년 이후로 연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시 비유동 부채를 계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부채 없애고 다시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이렇게 탄생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어쨌든 이런 계정 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비유동일 것 같다. 그래서 틀린다는 뜻이에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 부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 정리회계 처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똥꾸빵꾸라는 어떤 사업자가 있다 해볼게요. 자, 얘가 이제 어떤 물건을 공급받습니다. 자, 공급가 8만 원이다. 근데 VAT,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 다 아시죠? 8천 원. 자,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0% 여기 돼 있어요. 무조건 공급되는 금액의 10%는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공급가, 판매가가 이제 8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똥꾸빵꾸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얘는 8만 8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8만 8천 원을 지급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8만 8천 원 부가세 이제 부담했지만, 가져다가 이제 물건 팔죠. 팔 때 이제 10만 원에 팔았어요. 공급가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부가세 또 붙죠. 공급가의 10%, 즉 만 원 이렇게 붙어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판매가는 10만 원짜리지만 부가세 붙여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습니다. 11만 원. 자, 부가세 생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 물건 사 먹고 뭐하고 할 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영수증 하나를 뭐 마트에 가서 봐도 다 부가세 붙어 있잖아요. 다. 이게. 공급가의 10%다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때 이제 똥꾸빵꾸라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죠. 공급할 때, 즉 자기가 판매할 때 붙이는 거 상대방으로 붙여서 받죠. 이 금액을 매출세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가세법상 매출세액.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겁니다. 이건 부담하는 거죠. 지급을 8만 8천 원 하기 때문에 8천 원 부담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만 원 더 받았고 이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게 끊깁니다. 세금계산서. 무시무시한 이 세금계산서. 매입할 때 이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우리가 매입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말해요. TI는 이제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매출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런 식으로 끊기더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부가세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세법상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뜻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부가세법상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이 만 원이죠? 매입세액을 빼면 매입세액 8천 원을 빼요. 해가지고 2천 원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가세법이죠.
이걸 우리가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공급할 때 부가세만큼 더 받았죠? 그다음 매입할 때 부가세만큼 더 지불했죠? 그 차이만큼을 거래 징수에서 납부한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부가세율이 지금 10%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뭐 이런 데 막 25%씩 가요. 미국은 부가세라는 게 아예 있지도 않고, 각 나라마다 이거 정책 목적상 다 다양합니다. 어쨌든 뭐 부가가치라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들면은 뭐 한두 곳도 없어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뭐냐, 이런 세금이 왜 붙어야 되냐, 그거는 뭐 학문적인 얘기고, 우리 수험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가세법이 매출세액에서 매입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납부를 그 차이만큼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8만 원에 매입했는데 마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가공을 하든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1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공급한 게 매입한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출 공급가를 갖다 이게 이제 5만 원이었다 이렇게 볼게요. 5만 원이면 이게 5천 원이잖아. 이게 5천 원. 5천 원. 그럼 이게 5천 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럼 5천 마이너스 8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천. 이때 우리 이걸 갖다가 환급 받는다. 그래. 환급 받습니다, 진짜.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크다. 내가 지불한 거, 부담한 게 더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환급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그럼 회계학적으로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뜻이에요. 회계 처리. 보자. 자, 먼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죠. 자, 매입했을 때 뭐 상품이라고 할게요. 자, 상품은 원래 8,000원짜리야. 근데 내가 지급한 거는 8,800원 지급했어. 왜? 88,000원이네. 죄송합니다. 88,000원. 8,000원. 8만원. 8,000원. 아유, 88,000원. 왜 88,000원을 지급했느냐? 바로 8,000원은 뭐다? 매입세액이에요. 부가세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을 처리하는 회계상의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입니다. 8,000원 이렇게 나타나요. 부가세 대급금. 우리는 이걸 챙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도 뭐 매입했을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처럼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외상 매입을 했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외상 매입금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 중에서 이번에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급어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다양합니다. 현금 매입했으면 현금이고,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 발행했으면은 지급어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대변 쪽의 계정 과목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매출입니다. 자, 매출을 했다. 자, 내가 못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외상 매출금. 내가 총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죠? 11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면 뭐 현금이고, 못 받았다 해볼게요. 외상금 그거다.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여기 외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11만 원 받아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자, 그 다음. 자, 매출로 기록될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부가세는 빼야죠, 당연히. 부가세는 그 매출이 아니죠. 매출이 얼마야, 지금? 10만 원 매출됐어요. 10만 원. 저기 만 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부가세 매출세. 만 원. 부가세 매출세. 이걸 처리하는 계정 과목.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다? 부가세 예수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할 때는 이러한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구나.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매출세액이구나. 자,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납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 자, 납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매출세액 만 원에서 매입세액 8,000원 빼서 2,000원 납부한다 그랬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지금 매출세액이니까 없애면 되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차변으로 가져서 없애고, 그 다음 대변에 있는 거,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 다시 대변으로 와서 없애줘요. 부가세 대급금. 8,000원. 나머지 2,000원이 뭐라는 뜻입니까? 현금 납부했다 해볼게요. 그럼 현금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납부세액이라는 뜻이에요. 납부세. 2,000원. 자, 이러한 처리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죠. 자, 매출시, 매입시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예정신고기간 3월 31일 회계처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가 4월 25일 회계처리 나오고 있죠. 자, 부가세는 법인인 경우에 3개월마다 이제 우리가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입과 매출에 대한 그 세금계산 쓰면 뭐 세금계산서 그건 있겠죠. 준비. 그거를 신고납부 기간이 언제냐면 다음 달 25일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그 공급 매입 내역을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월 31일 시점에서 아직 납부한 게 없죠. 근데 회계 처리는 들어가야 돼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 매입에 대한 그 내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31일 예정 신고 기간 그 종료일이죠. 3월 31일 현재 시점에서는 이걸 뭘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직 안 냈잖아요. 미지급 세금. 아직 안 냈습니다. 언제 냅니까? 다음 달 25일에 4월 25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납부할 때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4월 25일날 미지급 세금 없어지고 현금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이제 머문다.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참고에 우리 환급의 경우 회계처에 나오죠. 똑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매입세액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환급 받죠. 자, 처리하는 거 보시면 자, 3월 31일 자,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줬습니다. 근데 그게 1,000원이었다고 치고 그다음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려고 하니까 1,200원이 돼버렸어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더 크다는 얘기죠. 부가세 이용은 1,000원인데 1,200원이 매입세액이 더 커요. 얼마 환급 받아요? 200원 환급 받는다. 그래서 잠시 이제 머무는 계정이 아직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또 여기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내에 환급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납부기간이 다음 달 4월 25일이기 때문에 신고납부가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 환급입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4월 25일 날. 그 날부터 30일 내 다음 달 5월 25일까지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5월 25일 회계처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환급을 이렇게 늦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드디어 현금 들어오죠? 그럼 현금 잡고 미수금 잡아놨던 거 털어버린다. 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이제 높아시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꾸 지금 이제 뭐 외상매입금이나 뭐 저기 이런 게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비품을 외상 매입했습니다. 부가세 별도.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지워버렸네. 비품, 뭐,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매입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 부담하겠죠.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1,000원 해가지고 11,000원. 여기다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된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이게 지금 상거래가 아니잖아, 이거. 에어컨 사고, 뭐 선풍기 사고 이런 거. 비품. 뭐다? 미지급금.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그냥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높아시에 좀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뭐 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선납세금. 자,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연합이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한번 미리 납부합니다. 미리 납부했다가 다음 연도에 이제 신고 납부할 때 1년치를 계산하죠. 1년치를 계산한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연합세액 이런 것들, 원천징수세액도 뭐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다 이제 차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 미리 납부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개정이 나타나게 되고,
결산에 가서는 이제 선납세금을 이제 소득세 등으로 이제 교체해 준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주기주석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참고로만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주석은 별지에다 기재한다고 그랬죠? 본문에 표시해주고 별지에다가 표시해주는 거고 주기는 본문에 직접 표시한다고 그랬죠? 재무상태표에 그 이익잉여금에다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을 직접 표시해주면 이걸 주기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세부 고찰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뭐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석 주기도 이제 뭐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재무상태표 세부 고찰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